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백색 전화, 청색 전화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도 들어두시면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한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한국이 아주 못 살 때, 그리고 기술력, 통신기술력이 별로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전화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지금 번호를 누르는 그런 전화가 아니라 옛날 군대의 통신 전화기, 즉 딸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돌리면은 신호가 가는 그런 전화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통신대를 이용하는 전화기, 그런 전화기를 민간인들도 썼습니다. 그런데 군대 전화기는 야전용 냄새가 풍기지만 민간 전화기는 그래도 디자인이 깔끔했죠. 까만색이고. 그래서 그 전화기 수화기를 들기 전에 막 손으로 돌린 다음에 수화기를 들으면은 교환돼서 왜 그러시냐, 누구 찾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 몇 번을 좀 돌려달라 그러면은 그 교환기를 꽂아주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의 전화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일반인들은 별로 전화를 쓸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하고 조금 숨을 트일까 말까 하는 시기가 되니까 신설동에 시외 전화 교환국이라는 큰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컸죠. 그게 어디냐? 신설동 노탈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있었고 그 육교에 있는 자리 거기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나사라 양재 학원이 있었죠. 아마 그러고 좀 있다가 이 전화번호기가 돌리는 거, 다이얼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공중전화기도 등장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전화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영상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나래비를 쓰는 겁니다. 전화 신청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청약하는 거만큼 아마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쌌죠. 그리고 신청한다 해서 뭐 한 달 있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1년, 2년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때 한국 사회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띄러 동해에 가도 급행료를 안 주면 안 떼어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화국 직원들 위세가 뭐 상당했었죠. 지금은 전화국의 교환수라는 직업이 없어졌을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 전화국의 교환수다 그러면은 아주 상당한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197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 이 전화기가 백색 전화, 청색 전화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부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색 전화라는 거는 자기가 번호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청색 전화는 사는 게 아니라 그 관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사 가면은 못 쓰는 겁니다. 그 백색 전화기 가격이 집값보다 비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 백색 전화기 값이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거의 그 정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화기를 100만 원에 얼마,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오피스텔식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기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백색 전화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가 있다, 그것도 백색 전화가 있다 그러면 잘 살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서울 명동에 가면은 아마 태계로 쪽에 그 건널목 껴 있는 쪽인가? 그쪽에 늘봄 다방이라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방에는 다 DJ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뭐 이러는 DJ가. 그리고 다방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으니까
약속 시간을 못 지키면은 다방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DJ가 손님 중에 아무개 씨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늘봄 다방은 전화기가 한 2대 있어가지고 그 DJ가 꼭 그렇게 멘트를 했죠. 손님 중에 아무개 씨는 백색 전화를 받으세요. 손님 중에 아무개 씨는 저쪽에 청색 전화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었죠. 아주 큰 다방이었습니다. 그 늘봄 다방이라는 곳이.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름이 정확히 늘봄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하지만 공중전화.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전을 넣고 다이아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공중전화가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 공중전화가 어떤 때는 돈만 먹고 끊어지는 거죠. 통화가 안 되게. 그래서 실내에다 놓고 쓰는 공중전화기는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었고 실외에서 쓰는 전화기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만 먹고 통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부서지는 거죠. 근데 실내에서 있는 전화기는 그렇게 못하죠. 주인이 있으니까 돈을 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바깥에 있는 전화기는 그게 안 되니까 발로 차서 다 뭉개버리니까 다 부서집니다. 아마도 다방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다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여종 어머니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오는 거를 믿고 커피를 먼저 마시죠. 근데 전화가 오는 거죠. 친구가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그런데 돈은 10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정말 난감한 거죠. 그 다음에는 동전도 없으니까 이제 전화도 못 겁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도망을.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경우에 처해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딱 도망을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민방위 훈련을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공습 경보가 내리면은 모든 차량이 다 통행이 금지되고 길에 사람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재수가 좋게 도망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발을 한 발 내미는 그 순간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관이 핸드 마이크를 들고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종업원들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들한테 얻어 터지고 동전 빌려가지고 다시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풀려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시절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귀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국 직원들의 위세가 그렇게 당당했었는데 지금은 KT 직원들이 그 정도 위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 한 대를 신청해도 그것도 시골에서 신청을 해도 그걸 놔주러 전화국에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아마 80년도 중반 정도 됐을까? 우리나라에 이제 전자기술이 좋아지기 시작해갖고 아날로그식이 아닌 전자식 교환기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전화 보급이 막 물밀듯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색 전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잘 벌어먹던 거를 다 날린 거죠. 이제 전화기가 막 무작위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돌리는 다이얼식 회전식 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전화를 이렇게 몰래 쓰는 얌체들이 많아서 그 다이얼판에다 열쇠를 거는 게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딱 열쇠를 넣고 잠그면은 그 번호가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3번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왜 3번에 걸어 놓냐? 1번하고 2번은 112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쓰게 해라. 그렇게 해갖고 3번에다 다 걸어 놨었죠. 이랬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보급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꿈과 야망을 크게 가지고 좀 먼 곳을 쳐다보면서 힘차게 인생을 설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드리고 구독과 추천,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